조용히 급부상하는 황교안, 또다시 범여권 1위. 박 대통령 부당 탄핵, 고해성사만이 살 길이다. 11월 2일 방송에서 많은 나라의 TV 구독자님들께서 문재인 지지율 36.6%도 국정 운영 개판급으로 만든 것 치고는 너무 높은 치수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특정 지역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시기한 동네 때문에 가능한 수치 아닐까요? 11월 2일 UPI 뉴스는 창간 기념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범진보와 범보수 후보군을 상정한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 범진보 진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쟁 후보들에 크게 앞서며 1위를 기록했고,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2강 구도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나라의 TV는 이낙연 총리 따위는 관심 대상 아니니 생략하고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를 분석해보면 황교안 전 총리 18.6%, 유승민 전 대표 15.3%, 오세훈 전 서울시장 9.2%,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6.4%,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6.1%, 남경필 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5.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수진영 내부에서는 황 전 총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 진영 내부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 등에도 밀렸습니다. 보수층 387명 조사 대상에서는 황교안 33.7%, 오세훈 14.3%, 유승민 12.0% 순으로 나타나 1위와 2, 3위의 차이가 곱절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중도층 N174명에서는 유승민 15.3%, 황교안 13.9%, 오세훈 11.0% 순으로 나타나 확장력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국당 N234명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53.8%, 오세훈 15.0%, 홍준표 8.7%, 유승민 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연령층은 60대 30.6%가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으며 이어 50대 21.8%, 70세 이상 27.6%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충청 25.9%, 대구 경북 23.2%, 부산 울산 경남 19.2%, 강원 제주 28.9%에서 선두를 달렸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간신배로 낙인 찍힌 유승민 의원의 경우 한국당 4.7% 지지층과 보수층 12.0%보다 막상 선거가 치러지면 절대표를 안 줄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18.4% 지지층과 진보 17.9%, 중도 15.3%에서 더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좌파들의 설문조사 영리발이 의심스러운 대목인 거죠. 막상 대선이 치러지면 이낙연 총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순으로 지지 성향을 보일 겁니다. 현재 친박들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 반하여 자유한국당 내 복당파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끌어들이는 걸 매우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충언을 해볼까 합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총리였습니다. 아직도 좌파들은 틈만 나면 박근혜 정권에서의 국정 운영을 물고 뜯고 치부를 들춰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발악질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 없을 겁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자맹한 까닭에 우파 지지층들은 황교안이라는 인물에 대해 용기 없는 나약한 자로 평가절하 하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박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선언해줘야 더 많은 우파 지지층을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황교안의 지지율은 30%까지가 최고치일 것입니다. 물론 홍준표나 다른 잔챙이들은 20% 미만일 겁니다. 현재 이게 인물가뭄난을 겪고 있는 우파의 현주소입니다. 정권 창출하기 위해서는 중도층 15%에서 20% 정도를 우파 진영에서 흡수해야 합니다. 그 유일한 길은 박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방법에 온갖 루머로 만들어진 기획 탄핵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엔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그게 진실 파악에 무척이나 게으른 중도층에게 인지되기 시작할 때만이 우파 지지층만으로 모자란 정권 창출에 필요한 중도층 15%에서 20%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 탄핵을 무조건 감추려 드는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 내 복당파들의 지배적인 기조입니다. 즉, 자유한국당 내 복당파들이 박 대통령 사기 탄핵을 감추고 숨기고 치부라고 인식하는 행보를 지속하는 한
우파는 영원한 패배만 예약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월 2일 고성국 박사는 자신도 당시 분위기에 밀려 일정 부분 박 대통령 탄핵에 동조해왔다며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 국회의원 전부 자기 고백 릴레이 제안을 했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당시 탄핵 여론이 80%였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 여론이라면 박근혜도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방송에서 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차 왜곡되고 조작된 여론이 아니었는지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소 미흡하나마 저 정도 고백한 인물도 없었기에 고성국의 고백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 사기 탄핵의 핵심 역할을 했던 태블릿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 도태우 변호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연대에 활동 중인 김미영 원장은 오랫동안 최순실 태블릿 실체 밝히기에 참여해왔습니다. 김미영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경에 모든 답이 나와 있었다. JTBC도 검찰도 다 알고 있다. 최순실 것으로 둔갑시킨 공장의 공장장과 공원들이 누군지 검찰이 모를 리가 있는가? 판사도 다 알고 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 변희재를 구속시킬까? 궁금해서라도 같이 파헤치겠지. 이 사건은 카톡 메시지 복원과 기지국 동선 분석으로 답을 내는데 절대 한 달까지 걸릴 필요가 없다. 그냥 안 하는 것이다. 박주신 엑스레이 한 장 못 얻어내어 서울의대 교수까지 동원된 전문가 의견쇼를 봤지 않나? 지식인 판검사 언론인 관료가 다 진실 대신 권력을 택하겠다는데 방법이 있나? 김병준, 김성태가 자유한국당을 이끄는 나라에서 무엇을 바랄까? 탄핵 진실 봉쇄를 모두 짜고 합의한 결과가 이제부터 이 나라의 현실과 미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1월 2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용주는 탄핵 청문회 때 당시 문광부 장관 조윤선에게 블랙리스트 있어요? 없어요? 강압적 질문을 열몇 번 반복해서 떴다. 독재 정권에서 강압적 수사를 받아본 나는 그 장면이 아주 불편했다. 그 시절의 공안 경찰, 공안 검찰들은 영장도 없이 잡아다가 감금 상태에서 근거도 없이 그냥 주리를 틀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이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언론이 이용주의 독재적 신문 방식을 정의 외침으로 격상시켰다. 이용주는 영웅이 됐다. 방송에서는 여기저기서 그를 모시지 못해 안달이었다. 이용주는 거기서 착각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한 거라고 믿기 시작했다. 술을 먹어도 음주 단속에 안 걸리는 사람으로 생각했다. 자기가 문바들의 일시적인 이용물이었다는 걸 몰랐다. 박근혜 퇴치를 위한 일회용 홈매트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다. 국회에 이런 종류가 또 있다. 민주당도 아니면서 박근혜 죽이기 선봉에 나선 자들. 그들이 하나씩 용도 폐기되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의 몫이다라며 좌파의 비정한 실상을 알리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직 차기 대선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입을 열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복무 기간은 남자 10년, 여자 7년이고 이스라엘도 남녀 의무 복무다. 우린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 법원은 본래 사회를 뒤따라가며 청소해야 하는데 요샌 앞장서서 사회를 개조하려고 덤빈다. 법복 입은 좌파 완장부대답다. 이들에게 법은 변혁의 도구일 뿐이다. 몇 달 뒤면 우리 아들도 군대 간다. 이 녀석 심사가 복잡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니? 이런 암울한 나라에 태어난 걸 탓하라고 개판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아드님이 곧 군대 간다니 미리 꿀팁 하나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만약 북괴와 격전 시에 반드시 이 옷을 입으라고 당부해 주세요. 북괴 인민군들이 결코 총을 쏘지는 못할 겁니다. 요즘 경제신문을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이제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이제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운영하는 미국 소리 방송까지 가짜 뉴스라고 매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리 방송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청취자를 향해 방송, 운영하는 국제방송이다라고 검색만 해봐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니 문재인 지지율이 여전히 국민기대지형으로 36.6%나 나오는 거겠지요. 안 그래요? 남용진님, 조원호님, 0741님, 판기태님, 강형중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